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가 정직해야 되는 거죠. 선거도 정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드는 것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소수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수를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제 조선일보 사설이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이제 요즘에는 없으니까 국내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도 이렇게 말 같은 소리를 하니까 영혼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다룬 겁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 나쁜 소식 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도 이제 여러분들 시끌시끌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이런 내용이 이제 화제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일보의 사설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궁금해 가지고 한번 사설 보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발언의 배경 이런 것은 제가 알 바 없지만 대략 이재명 후보의 정신세계 그러니까 경제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이렇게 자수성가하거나 또 독학을 한 사람들은 또 그리고 권력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경제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제관이 대부분 좀 시장하고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하고 나면은 완장을 찬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경제관의 바탕을 둔 경제정책을 강행하거나 집행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대부분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실시됐던 소득주도 성장 진짜 이름은 임금주도 성장입니다. 임금을 올려주면은 내수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경제 이론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검증받은 바 없는 그런 주장이지만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이제 또 집권하게 되면 그런 경제 실험을 많이 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학한 그런 경험이 많거나 완장을 찼을 경우에 아주 독특한 그런 경제관을 갖고 본인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폐해가 탈원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 40, 52시간 제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연성이 결여가 된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유세에서 경제란 돈이 도는 것이다. 맞는 거죠. 서큘레이션 돈이 순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론인 호텔 경제론을 다시 꺼냈다. 이재명 후보는 돈을 풀면은 연쇄적인 소득 소비 증가를 촉발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른바 투자 성수 효과를 말하는 듯하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호텔 경제론이 이재명 후보의 뇌리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60대 남자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설을 읽은 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갔겠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특별히 자세히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정신세계 경제관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니 가장 핵심이 돈을 푸는 겁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러면 돈을 뿌리든지 아니면은 무슨 긴급 생계 지원비를 주든지 간에 어쨌든 돈을 찍어서 돈을 좀 푸는 겁니다. 돈을. 그게 가장 중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풀면은 자기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돈을 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기 이전이라도 그냥 흔히 제가 여러분들 그냥 상상이 되는 겁니다. 이 양반이 집권하게 되면은 대개 경제의 축이 돈을 푸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돈을 푸는 쪽으로. 이제 좌파 경제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인 겁니다. 돈을 풀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 이렇게 긴급 지원금 같이 이렇게 주게 되면은 100원을 풀게 되면은 30원 정도만 여러분들 경제 순환이 되고 70원 정도는 또랑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 흘러내려가 낭비가 돼버린 거죠. 그거를 100원 가운데 30원이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게 되면 투자 성수가 30을 100으로 나누면 0.3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 성수가 0.3입니다. 그렇게 되게 망하는 국가들은 돈을 이렇게 나누어 줘 가지고 경제에 순환되는 돈이 조금 남고 전부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예, 하수구로 다 나가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재정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신용등급이 내리면서 경제 위기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못 살리거든요. 구조조정을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낭비되는 부분, 돈이 여러분들 그냥 누수되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치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정부가 나눠준 긴급지원금 가운데 소비에 쓰인 것은 30%에 그쳤다. 이 이야기는 투자 성수가 0.3 재정 지출의 성수가 0.3이라는 겁니다. 100원 투입했는데 100원의 중에 30원만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 퇴장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 나라의 재정도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유시에서 아주 자주 이야기하니까 사설을 쓴 분이 그냥 호텔 경제론, 이게 호텔 경제론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차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운영될지 예,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가라 경제학인 거죠. 가라 경제학. 이거는 근데 설득해서 못 고치는 겁니다. 본인이 확신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도 또 마찬가지인 거죠. 임금을 올려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다 그건 겁니다. 예. 이게 좌파 경제학,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시각이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인데 커피 원가 가운데 원두 재료 비용이 20%, 임차료, 인건비, 각종 부대 경비를 더하면 원가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카페 주인들이 우리가 20배 폭리를 취한다는 말이다. 이재명 후보가 경제단체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식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도둑놈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 양반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당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지배주주가 배당을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커피 전문점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정직한데 너희들은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제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거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가격 통제와 유사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겠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커피 원가가 이런 120원이다 이렇게 하면 한 20배 이상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정통 경제학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전부 다 뒤집어지려고 하겠죠. 그의 주장대로 돈을 풀어 돌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 침체를 겪지 않을 것이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 뿌려서 경제 살릴 수 있으면 세상에 경제 위기 경험하는 국가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사람들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진짜 대한민국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까지는 다 가짜 대한민국이라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 시장 앞에 겸손하고 자기의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이제 정치 권력을 지게 되면은 지적으로도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개인적인 자만이나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제 뭐 이 보시게 되면은 재정정책 돈을 뿌려서 부양책을 쓸 것 같고 또 금리를 낮춰서 부양책을 쓸고 돈이 누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는 부양책을 계속 쓸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원화가치 변동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인건비 부담이 계속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 국제 경쟁력은 계속 하락 안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신용 등급이 나중에 이렇게 내려갈 거고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면 그럼 또 터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자주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 관리가 필수적이다.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뭐 귀담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흘러 듣는 분들도 많지 않겠느냐. 여기 이제 커피 1,000원 이상 받는 가게는 불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